반갑습니다. 시대인지 학원에서 목동고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봉현입니다. 제가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당연히 지금 같이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1학기 기말고사를 통해서 우리 2학기를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2학기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갈 건데 74%나 변형이 됐습니다. 자, 74%, 4분의 3이 변형됐죠. 자, 여기서만으로도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암기가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암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심적 부담이 내려가니까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암기를 했던 그 파트가 그대로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지문이라는 건 범위를 주고 당연히 소재랑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지, 이걸 토대로 전혀 다른 문제가 출수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문 자체를 다시 쓰는 수준의 문제가 세 지문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요, 그냥 읽으면서 내가 많이 봤던 거니까 이렇게 이젠 풀 수가 없고요. 읽다가 뭐지 내가 봤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와도 이제 무시하시고 읽을 만한 수능형 기준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특히 여기 원문 그대로 배점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원문 그대로 배점이라는 건 뭐냐면 원문 그대로 나온 것에 대한 배점입니다. 즉 변형이 없는 거예요. 변형이 없는 게 18.4%인데 5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조차도요, 결국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외운 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절대로 암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동고는 당연히 목동 안에서 유명한 학교고요. 그 정도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확신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지문이 여러 개 변형도 됐고 지문이 변형된 깊이도 매우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부 지문이 계속 활용이 된다는 건데 이번에 특히 세 지문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와, 나 이거 안 본 건데 이건 스킵해야겠다, 이런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대부분 객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여기서 외부 지문을 섭렵하지 못했다면 2등급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서술형이 쉬웠다는 게 사실은 이번 중간고사 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서술형이 쉬운 거는 영작 문제가 쉬웠다는 거고 영작이 안 나오는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진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저희 이번에 시험 보면서 어떤 걸 같이 봤죠? 그렇죠. 듣기를 같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와 서술형의 비중 중에서 듣기를 보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그냥 낮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객관식을 상대적으로 또 키우셨죠. 자, 요거는요, 지금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도 그렇고 당연하게도 서술형은 바뀌어 나가면서 상승할 겁니다. 자, 이번에 중간고사를 이번 기말고사 서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큰 코 다치실 겁니다. 자, 요거를 먼저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사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당연히 이번에 어려운 것도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쉽게 나온 서술형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작 해석 안 줄 거야. 해석 안 주고 변형될 수 있고 어법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 나올 거니까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범위는 무관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재밌는 부분이 6월에 학력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저희 보통 수업 이렇게 합니다.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있는데 지금 6월 학력평가는요, 보통 5주차 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5주차쯤 6월 학력평가를 쳐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건, 자, 8주차라는 건 보통 직보주간이고요, 7주차라는 건 대부분은 복습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6월 고1 학평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5주차에서 6주차. 그래서 뭐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뭐 7주차 정도까지 3주 내로 다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학교에서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학교에서 진도도 안 나가는 걸 나오자마자 교재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6월 학력평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학력평가 자체를 잘 치고 그걸 계속 켜켜이 유지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전에 고1, 2 학평과 EBS 올림포스 기본2에서 발췌한 지문, 즉 여기 학교 핸드아웃이었습니다. 지금 학교 핸드아웃이 나란히 뒤를 이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교과서에서 딱 요 정도만 출제됐구나, 이 정도만 인식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어 짝꿍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 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6월 학력평가라든가 어떤 학력평가가 바로 출제가 됐을 때 이 자료를 가공을 하고 자료를 판매하는 업체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자, 요 학력평가 며칠 사이로 모든 지문에 대해서 대비가 되는 건 제가 거의 가장 강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도 되게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친구들이라면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뭐 수강을 하지 않으셔도 약간의 팁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거를 보는 분들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요청도 해주시고요. 조금 더 이제 1학기 때 기말고사 어떻게 했는지 디테일하게 더 가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전체를 변형한 건 3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유형만 어느 정도 따라서 변형한 거는 11문항, 그리고 변형이 전혀 없던 게 아까 말씀드린 18% 정도의 5문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별로 감이 없기 때문에 유형 어려운 걸 제외하면 대부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2등급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변형시켰는데 이게 실제로 어려웠던 문장들 있죠? 자, 요걸 이제 1등급선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게 사실 객관식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객관식은 다 맞춰야 되지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변형이라는 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그냥 변형이 많이 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풀수록 1등급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변형 문제를 일단 많이 푸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문에 대처하게끔 중간중간에 수능이나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문제집을 한두 개 정도는 조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트랙 2를 돌리고 있는데, 자, 그것도 제가 어떤 거를 그 트랙 2로 돌리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것도 한번 같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문이 새로운 지문처럼 변형됐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노란색 하이라이트 있죠? 자, 요게 지금 증보, 즉 증가된 분량입니다. 원래 있었던 건 116단어 정도였는데 201단어가 됐습니다. 예, 거의 새로운 지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특히 뒤에 있는 13번 같은 경우는요, 문맥상 어휘인데요. 문맥상 어휘 우리 보통 어떻게 풀죠? 그쵸? 여기서 핵심어 잡아갖고 동의어 반의어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암기하죠. 근데 동의어 반의어를 암기하면 뭐합니까? 원래 있었던 문장은 요만큼이고 다 바뀌어서 나와 버리는데. 자,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수능 스타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문맥을 보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요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작성, 어떻게 제작성이 됐는지는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또 않거든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문이 reli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변형 지문에선 relying on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비슷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under government regulation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정부의 규제 하에 정도를 그냥 추가해 줬습니다. 이게 뭐야? 비슷하잖아. 자, 별게 아니에요. 자, 지금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문이 어려워 보이지 사실은 문제 자체는 쉽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푸는 원칙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목동고의 영어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요걸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법 두 개 고르고 고치고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보십시오. 자, 이번 어법의 15번 문장 포인트는 분사구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도 없어요. 주어만 잘 찾아서 얘가 하는지 되는지 보면 되는데, 심지어 분사구문이 working이랑 여기 worked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 자동사 처리하면서 그냥 worked는 안 되는데 요래서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 왜 틀린지 아십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한 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밑에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They, 그들은 hugged, 껴안습니다. 웜이 따뜻하게. They, 그들은 hugged, 껴안습니다. warm, 따뜻한, 엥? 이거 되게 단순한 형용사 부사 문제거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요. 부사는 명사를 빼고 동사라든가 문장이라든가 형용사 부사 이런 걸 꾸미죠. 단순하게 웜 네가 헉들을 꾸몄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거를 여기 웜이 들어가 있죠. 자기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옛날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껴안다, 허그하다, 안아주던데 요게 서로 껴안는 건데 얘는 지금 뒤에 보호가 오나? 이러면서 혼자 문제를 만들어 풀어서 그렇습니다. 옛날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학교 수준의 문법 포커스를 냈는데, 자, 틀린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내가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옛날에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요, 느끼셔야 되는 건, 오케이, 지문이 변형되면서 지문의 난이도는 올라갔다.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적인 걸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고 변형 문제 풀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해석이랑 어법을 같이 뭉쳐서 공부하고 어휘랑 서술형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등급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요, 2등급 원하시는 부분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2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은 타임어택에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가다가 여러분들이 긴 선지가 나오고 긴 변형 제시문이 나오면 뇌가 멈춰요. 특히 어법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뇌가 멈춰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량, 학습량을 증가시키면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학습량에다가 약간의 센스라든가 그리고 서술형까지도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1등급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어휘와 서술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휘는 그냥 쉬운 어휘가 아니라요. 변형돼서 나올 만한 고급 어휘를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분리를 해둘게요. 그래서 지금 2등급이 문제다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그냥 미치게 해석 연습만 파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법만 파셔도 돼요. 자,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반드시 어휘, 어려운 것과 서술형 영장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감이 좀 오십니까? 네, 여러분 좀 감이 오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적중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상당히 많이 적중이 되기는 했는데, 자, 거의 이제 8, 90%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적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S급 적중가요? A급 적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문항의 설계도 설계지만 지금 정답의 지점이라든가 발문의 수준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 걸 저는 S급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같은 지문인데 유형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고 똑같이 나왔다. 그럼 그냥 A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이제 직보날 제가 자료가 4개가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몇 개가 지금 적중이 됐었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8개 적중되는 직보 꼭 참가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직보를 안 온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좀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선생님들이 계속 신호를 주시기 때문에 저의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끝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급 적중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서 정답 포커스 있죠. 과제에서 했었던 게 정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변한 게 그대로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서술형인데 되게 재밌는 서술형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unconscious mind랑 여기 뒤에는 emotional signals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풀었던 친구들은 뭐지? 이러면서 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는 어법 포커스는 거의 사실은 100% 적중을 했거든요. 근데 어법 포커스도 적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알면서도 간과하는 사실을 보통 출제를 해요. 왜냐면 이게 목동고의 어법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제발 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이제 문제 유형들이 많이 적중이 되기는 하는데 네,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유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목동고 특이라고 할 만한 유형들은 제가 전부 다 학생들한테 필수 과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고 특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유형이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와 어디선가 풀어봤네 라고 하면서 심리적 부담감이 수능과 달라도 낮아진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풀었던 워크북이 이런 식의 워크북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적중이 됐었고,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진짜 공부를 하면 또 점수가 오를 수 있을까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변형 문제를 많이 풀기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의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챗GPT에 올린 다음에 변형해줘 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변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풀면서 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이 지문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기만 하면은 그래도 적응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변형 연습을 우선 해라. 플러스로 어떤 문제를 푸냐면 고2의 학평 혹은 고3의 학평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지문을 계속 보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변형 문제랑 같이 풀게 되면 변형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문제에 집중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는 서술형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어려울 거예요. 자, 이번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가 아니라 영작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시대인지학원에서 유일하게 어법과 서술형만으로 진행이 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술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보는데, 자, 학생들이 써낸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센스는 있어요. 하지만 부분 점수가 있는 파트하고 부분 점수가 없는 파트하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부분 점수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문법에 일단 맞게 쓰셔야 됩니다. 문법과 의미가 맞으면 여러분들 의미는 일단 맞고 문법이 맞으면 점수가 부분 점수가 와요. 완전 똑같지 않더라도 부분 점수나 일부 점수를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어법에 맞게 쓰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타임어택 굉장히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위에 있는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 밑에 선지를 보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선지가 한 120단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임어택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제가 일부 자료는 업로드를 좀 해놓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밑에 추론 문제가 나오는데 영어 선택지예요. 자, 그런 것들 약간씩은 포커스를 제가 주도록 좀 공개를 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포커스 맞춰 가시면서 새로운 문장 연습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게 그냥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간 순서를 좀 잘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2등급 컨셉과 1등급 컨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드릴게요. 자, 2등급 컨셉 여기선 이제 실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은요, 해석과 어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여기서 선별대응이라고 했지만 이 선별대응이라는 건 해석과 어법을 완벽하게 한 상태로 객관식 담아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특히 객관식을 보시다가 너무 어렵거나 어법이 내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럼 거기서 끙끙거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빨리 풀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나눠서 대비하는 그런 걸 먼저 학습을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1등급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푸셔야 됩니다. 자, 1등급은 선별 따위 하지 않고요. 어려운 문항을 그냥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배우실 겁니다. 자, 특히 빨리 풀 문항과 빨리 안 풀어도 되는 문항을 나중에 구분을 하실 건데, 자, 이것도 이제 끝까지 붙들면서 점수를 올리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지, 1등급은 그냥 전체를 다 아니죠, 죄송해요. 자, 1등급은 지금 여기서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점수를 깎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확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 실전 영역도 같이 한번 대비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랙을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투 트랙 공부는 뭐냐? 첫 번째는 범위의 안쪽입니다. inside, 내 쪽이에요. 하나는 범위의 바깥쪽입니다. 지문 변형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의 범위의 내와 외에 변형된 지문이라는 교집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범위 내와 외를 나눠서 지문 분석하는 게 내 수준,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 계속 플러스 알파 변형과 고2, 고3 학평들을 건드리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 있어요. 이제 저의 지금 고양이와 멍멍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 멍멍이 과제가 지문 내에 있는 거라서 필수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문 외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필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외부 선지 대처용 조봉 모의고사라든가 그리고 고난도 어법과 빈칸 그리고 이번에 조금 힘들게 나왔었던 무관과 함축적 의미 정도까지도 들어갑니다. 무관한 문장은 쉬운데 왜 넣나요?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변형돼서 나와서 어려워갖고 넣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것과 뒤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해 가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다루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 목동고 영어 시험은 대비가 되실 겁니다. 자, 투트랙으로 공부하는 게 목동고의 영어 공부 방식입니다.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목동고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어 시험이요. 영어 시험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지문만 달달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벗어날 때가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이그젠포유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빽빽하게 다 글 써가면서 왜 암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잘 생각해 가시면서 가장 효율성을 찾는 영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동고 수학 어렵잖아요. 그 통합과학도 좀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실제로 힘을 써야 되는 건 수학과 국어와 과학이기 때문에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어랑 3순위에 놓으시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런 자료는 없을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절대 그냥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돕겠으니까 밑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의 분석과 이 내용은 블로그에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블로그 보시면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는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도 올라갈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영어로 지식인을 만드는 강사 조봉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